와 근데 이건 진짜 꿀팁이긴 하다. 네. 좀 더 아낄 수 있고 효과도 좀 효과도 확실히 더 뺄 구간을 남겨놓을 수 있고. 그럼 이제 지난주 이제 비만에 대한 전반적인 먹는 약 치료 배워봤는데 근데 나는 요즘 그게 제일 핫하다고 들어. 삭센다. 나 진짜 많이 들었어. 네. 근데 사실 저도 기업 준비하면서 살이 많이 쪄가지고 지금 좀 맞고 있어요. 먹고 있는데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궁금한 게 있고 삭센다를 시작할 때 제일 고민이 뭐였냐면 이거 아마 동감하실 건데 약 먹을까 삭센다 맞을까? 네. 네. 근데 나는 일반적으로 아까처럼 약 종류를 대충만 알고 있지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이걸 선택 기준이 있으면 어떤 건가? 거기다 설명해 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제일 궁금한 게 식욕 억제제. 예를 들면 디에타민, 큐시미아데, 싹센다. 둘 중에 나한테 뭐가 맞을까? 이게 그러니까 삭센다가 식욕 억제제인 거죠? 식욕 억제제라기보다는 포만감을 주는 하나의 도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둘 중에 나는 뭐가 맞을까에 대해서 환자분마다 좀 궁금증이 많은데 제가 이제 비만 클리닉을 운영하고 경험해본 바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기존의 식욕 억제제를 다량 복용하고 장기간 복용했던 분들은 다시 식욕 억제제를 시작하면 우리 몸은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만큼 효과는 없으세요. 그리고 잘 비만 클리닉에서 이제 식욕 억제제를 3개월을 드시고 휴지기를 가져야 되는 분들, 이 휴지기를 가지면서 다른 기존의 비만 식욕 억제제 그리고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도구를 찾다 보면은 그럴 때는 첫 번째 초이스는 삭센다가 안전하게 쓰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여기서 질문이 있는 게 아까 약에서 이제 약이랑 삭센다가 있을 때 식욕 억제제를 다시 시작하시는 분이나 중간에 쉬어야 되는 분들 삭센다를 맞을 수 있는데 권유드리고요. 저처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제일 헷갈려하실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혹시 어떻게 선택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처음 시작하는 기준은 일단은 환자분이 오셨을 때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지병에 대해서 전 물어보고요. 지병이 고혈압이 있거나 심혈관계 질환이 있을 때, 전신 질환이 있을 때는 사실상 식욕 억제제는 쓰기가 힘듭니다. 일단은 싹센다를 먼저 권유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본인이 아무런 지병이 없고 비만 식욕 억제제를 드신 적이 없다. 그러면 저용량의 식욕 억제제 및 비만 보조제 먹는 약을 추천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이야기를 그냥 자기가 선택하면 되지 않을까? 난 주사를 매일 맞을 수 있고 매번 마실 수 있다 그러면 삭센다 그러고 난 그렇게는 못할 것 같고 먹는 약으로 저용량으로 단 자기가 앓고 있는 지병이 없을 지병은 때 확실히 알아야 돼. 그 삭센다는 일단은 장단점이 있는데요. 가장 단점부터 설명드릴게요. 불편합니다. 자기가 배를 잡아서 자기 몸에 주사바늘 꽂고 한 번씩 주사해야 된다. 같은 시간 내에. 그게 참 사람마다 귀찮을 거예요. 매일? 네, 매일 하셔야 돼요. 쉽게 말하면 인슐린 주사. 인슐린 주사잖아요. 네. 그게 가장 좀 불편하고 까먹을 수도 있어요. 사실. 맞아요. 동일한 시간에 사람이 출근돼야 되고 직장 생활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이 바늘을 자기 몸에 해야 된다는 두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고 까먹는 분들도 계세요. 좀 이따 제가 사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장 흔하게 호소하는 부작용이 구역질, 그다음에 구토 증상입니다. 보통 이 삭센다 제작한 회사에서는 보고서에 의하면 일주일 내로 이 증상은 적응돼서 호전된다고 알고 있고요. 그게 가장 큰 단점이라고 보이고요. 장점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비만을 컨트롤하거나 체중 감량을 할 때 하나의 가장 그나마 안전한 약이라고 저는 생각들고요. 머리로 작용하는 것보다는 장에 가서 작용하는 성분이 더 많기 때문에 포만감만 주는 거예요. 이게 장점이자 단점인데 포만감을 주다 보니까 나중에 갔을 때 본인의 의지도 좀 필요해요. 나 먹지 말고 조절해야지 라는 본인의 의지도 조금은 필요한 약이 예를 들면 내가 이만큼 먹어야 배가 불렀었는데 요만큼만 먹어도 배가 부른 거예요. 맞습니다. 이 삭센다는 GLP-1 유사체라고 하는데요. GLP-1 유사체는 원래는 빅토자라는 당뇨약이었어요. 당뇨약인데 같은 회사에서 비만 치료제로 하나 더 만든 게 삭센다라고 합니다. 처음에 나왔을 때 이게 얼마인지 아세요? 이거? 전혀 모르시죠? 그거 왜 나한테 묻지? 2018년도에 출시됐는데 이게 강남에서 물량을 못 구해가지고 30만 원 넘게도 팔렸어요. 이거 한 펜에 이거 한 펜이면 얼마나 쓰는데요? 한 펜에 0.6 초기 용량을 쓰면 30일을 씁니다. 근데 그 다음 단계인 1.2를 쓰면 15일치가 되겠죠. 그렇게 쓰게 되거든요.
한 달치도 안 되는 거를 30만 원을 네네. 그 정도로 환자들한테 엄청 인기가- 핫했구나. 아, 야, 그건 진짜 비싼 약이야. 네, 요즘엔 물량이 많이 풀려가지고 잘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네. 또 질문이 아까 약은 먹다가 이제 다시 또 약을 먹으려고 그러면 효과가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처음 처음 대비. 네네네. 삭센다는 이걸 하다가 이거 하고 나서 다시 이제 나중에 또 다시 시작할 때 또 이제 그때는 뭐 약을 한다든지 이거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는 크게 상관은 없는데요. 좀 아직 연구된 바는 없지만은 동시에 하시는 분들 계세요. 삭센다랑 식욕억제를 동시에. 그렇게 하면은 아직 연구된 바는 없지만 좀 이제 식욕 억제 중추에 좀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걱정도 많아서 그렇게는 지금 하긴 현실적으로 안 하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네. 삭산다가 이제 장점이 네. 중추신경계에 작용을 안 하는 게 장점이라고 생각은 하긴 했거든요. 네, 네. GLP-1? 그거에 대해서 한번 GLP-1.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GLP-1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뇨약이에요. 이 삭센다는 GLP-1 유사체라고 하고요. 정식 멍치면 리라글루티드입니다. 리라글루틴은 원래 당뇨약으로 만든 거고요. 얘들은 췌장으로 가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키면 이제 당이 내려가겠죠. 네. 당이 내려가고 이 그 수용체들이 네. 머리에도 좀 있고 장에도 좀 있는데요. 장에 가서는 얘들이 작용이 장 운동을 천천히 하게 만들고요. 그만큼 소화가 좀 덜 되겠죠. 포만감이 금방 오케이, 들고 오케이. 그리고 어느 정도 수용체가 머리에도 있긴 해서 일단은 식욕 억제를 조금은 시킨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두 가지 작용이 있다고 지금 밝혀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또 그거를 저는 의사니까 만드는 방법을 잘 아는데 일반인 분들은 좀 황당할 것 같거든요. 이게 설명서를 내가 읽어봐도 어떻게 하는지 뭐 배나 허벅지나 엉덩이나 해서 이렇게 맞으세요 하는데 네. 그걸 좀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방 1kg을 갖고 왔는데 제 복부라고 생각해 주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저도 맞는 사람으로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삭센다를 사시면 처음에 이렇게 펜 형식으로 나오게 되고요. 연결이 들어있나? 네. 네, 여기 아니 이렇게 내가 여기다가 네. 액체에 지금 삭센다에 성분이 들어가 있고요. 자, 바늘을 돌려서 이렇게 끼게 됩니다. 돌리고 기존의 당뇨약, 인슐린 그 주사제랑 작용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펜을 빼고 바늘이 이렇게 나옵니다. 크진 않으시죠? 네. 이건 진짜 거의 샤프심 샤프심이고요. 정도. 네. 그리고 보통 이제 처음 시작하실 때 그 매뉴얼 내에 보시면 0.6을 이렇게 돌려서 초기 용량을 맞추게 됩니다. 0.6을 돌리고요. 자신의 복부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배꼽이 여기 있다면은 자, 우측을 잡아서 찍고요. 알코올솜이 있다면 알코올솜을 문지르고 자, 눌러서 시계 돌아가는 소리처럼 딱딱딱 하면서 끝납니다. 근데 잔존 방울이들이 있기 때문에 한 1초만 기다려주시고 빼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네. 그리고 빼시면 끝납니다. 간단한데 초기 용량이 0.6에서는 들어가는 양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통증을 그렇게 호소하시는 분들은 없고 오히려 자기가 꼬집기 때문에 꼬집는 게 더 아파서 못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 생각보다 아프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네. 보통 배에 많이 맞으시나요? 우리가 이제 접종하는 삭센다를 삽입하는 이런 부위에는 또 지방이 가장 많은 복부 그리고 허벅지 같은 지방이 잡히는 부위에다 놓으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환자분들이 경험해 보면은 복부에 지방이 많기 때문에 좀 덜 아프다고 느끼세요. 그리고 배꼽을 기준으로 하루는 좌, 하루는 우로 번갈아 가면서 접종해 주시는 게 좀 좋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오른손 잡히니까 나도 오른손 엄청 맞은 거야. 멍드세요. 그래 멍들었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고 오른쪽도 놔야 되는구나 이랬어서 이게 되게 꿀팁. 맞아. 번갈아 가면서 부위를 달리하면서 접종하시는 게 멍도 안 들고 맞아요. 그리고 이건 좀 경험상 알려드리는 건데 환자분들 10명 중에 한두 분은 용량이 증가되면서 발진을 호소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발진 엄청 심한 분들. 알러지가 두드러기 나요. 네. 그런 분들은 즉시 병원 가서 다시 상담을 하시고요. 왜 어떤 작용에 의해서 발진이 나는지는 아직 본사 측에서는 아직 명확하게는 아직 해답을 못 내고 있는데 용량이 증가되면서 아마 그런 작용이 보통 다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처방받은 병원과 이거는 저도 처음 들었어요. 제가 나중에 사진도 보여드릴 수 네, 있어요. 알겠습니다. 용량 처음에 시작할 때 저는 지금 2.4 정도 왔거든요. 네네.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으니까 네네. 처음 시작할 때 용량 어떻게 하는지 설명 좀 해주십니까? 다들 인터넷 같은 데서 보시면
우리 초기 용량은 0.6으로 잡고요. 일주일마다 0.6씩 증량하라고 매뉴얼대로 돼 있어요. 네네. 근데 저는 이 싹센다를 올해 처방해 본 사람으로서 제 경험담을 말씀드리면은 나도 적어야겠다. 네, 0.6에서 1.2까지가 제일 살이 많이 빠지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처음 살이 빠지고 있는데 굳이 올릴 필요는 없으세요. 왜냐하면 나중에 3.0까지 가다 보면은 이제 본인이 1.2에도 빠질 수 있는데 3.0까지 굳이 갈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더 뺄 구간을 남겨두시는 게 좋아요. 내가 이걸 지금 봤네. 네. 그게 벌써 2.4 지금 맞아 이거 그 생각이 내가 1.2에서 쫙 빠졌거든. 근데 이거 1.5 늘리라고 그러니까. 저희 환자 한 분 중에 지금 2달째 쓰고 계신데요. 네. 그분 지금 11kg 빠지셨거든요. 우와. 몇 쓰고 계신지 아세요? 네. 0.9 쓰고 계세요. 그러면은 처음에 1.2로 안 올리고 저는 바로 0.6을 올리지 않게 해드리고요. 매뉴얼대로는 0.6을 이렇게 올리라고 했는데 문금은 0.6, 1.2, 1.8, 2.4, 3.6이에요. 억울해 지금. 근데 팁을 알려드리면 한 칸을 5칸을 올리면 그 중간이 딱 맞춰져요. 0.6에서 하나, 둘, 셋, 넷, 5 하면 0.9예요. 약간 마이크로 컨트롤이구나. 네. 그리고 5칸을 옮기면 1.2가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5, 1.2. 그래서 조금씩 빠지고 있는데 굳이 막 올릴 필요는 없어요. 그런 식으로 자기가 조절하면서 쓸 수 있구나. 그러니까 계속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기초 대사량이든지 체중 감소량, 체지방량 감소량을 재면서 그때마다 0.6을 올리는 분들도 계시고 그 사이 중간 구간을 올리는 분도 계세요. 와 근데 이건 진짜 꿀팁이긴 네. 하다. 좀 더 아낄 수 있고 효과도 좀 효과도 확실히 더 뺄 구간을 남겨놓을 수 있고 그리고 체중이요 싹센다 쓰다 보면은 똑같아요. 빠지는 분들 계단식으로 빠져요. 몸이 적응 기간을 거치고 빠지는 게 요요가 안 오세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매뉴얼대로 이렇게 0.6씩 늘리는 것보다 약간 좀 섬세한 터치. 본인에 맞게. 너무 지금 좀 그러면 지금 우리 김 원장 같은 경우는 하지 마. 지금 2점 이제 더 빠지시기 힘들 수도 있어요. 이제. 네. 지금 줄이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바로 줄여버리시면 100% 대사량 떨어지시면서 요요가 오실 거거든요. 그러면 나 궁금한 게 네. 계속 맞을 수는 없으니까 그게 요요가 있는 약인지 그래. 어떻게 좀 설명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식욕 억제제, 네. 펜타민이건 식욕 억제제건 싹센다건 두 기전은 다르지만 살이 빠지면서 기초 대사량은 다 떨어지세요. 그건 공통사항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몸은 맞지. 들어가는 열량이 줄다 보면은 우리 몸이 비상사태라고 얘기해요. 그치. 그래서 우리 몸은 조금이라도 이게 줄거나 식욕 억제제 양이 줄거나 끊게 되면은 우리 몸은 바로 흡수할 준비를 항상 하고 있거든요. 저장합니다. 김 원장처럼 이제 체중이 빠지면서 대사량이 떨어지면 그 갭만큼 차이가 있잖아요. 네. 그만큼 끊어버리면 그 갭만큼 예전에 같은 양을 먹어서 찌지도 빠지지도 않았다면 똑같은 양 먹으면 그 갭만큼 바로 찌지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항상 나 2.4로 올려놨는데. 그러니까. 운동을 같이 병행하시면서 약을 네. 줄여가시거나 네. 대사량 치료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요요를 줄일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요요를 줄일 때는 싹센다를 나 이제 빠졌어. 네. 이제 목표 체중 왔어. 바로 끊는 분들 계세요. 바로 우리 몸은 바로 빨아들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바로 올라가네? 바로 살쪄요. 그 시점에서 싹센다의 용량을 줄여가면서 운동량을 늘리시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사량 치료를 같이 해주시든지 그렇게 해서 좀 요요의 갭차를 조금 줄이시는 거를 대사량 치료라고 하신 게 아까 얘기했던 약을 복용하는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아르기닌 치료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르기닌 치료에는 또 아르기닌만 쓰진 않거든요. 지방세포 대사에 도움되는 B5라든지 비타민 B, 그 다음에 L-카르니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조합을 통해서 저희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 공복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내가 학생들 맞는다고 하니까 그거 안 맞는 사람 되게 많다던데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거를 좀 안 맞는 사람이 실제로 있는지 네. 아니면 그 사람들은 어떤 증상 느끼는지 좀